네, 안녕하세요. 저점 매수한 남자 점해남입니다. 자, 오늘 매수할 종목은 보수입니다. 보수. 지금이 저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 지방선거가 마무리가 됐는데 다들 결과를 보셨죠? 자, 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보수가 지금 혹시 저점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민주당에게 참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이제 보수의 재건을 위한 어떤 한 줄기 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판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숫자 3개만 기억을 해보시죠. 첫 번째, 12대 4입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 2022년에는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국힘이 12였고요. 민주가 5였습니다. 4년 만에 차트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자, 강원은 우상호, 부산은 전재수, 부산까지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박형준이 졌죠. 자, 그래서 보수의 지방 권력 사실상 청산 매물로 다 던져졌습니다. 자, 두 번째 1.15%포인트. 자, 이 와중에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겼습니다. 49.22 대 48.07. 진짜 정말 박빙이었고요. 오전 9시가 넘어서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세훈이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실상 정원호가 서울시장 할 정도의 깜냥인가? 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세훈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이길 줄은 몰랐지만 여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겼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역전을 했죠. 자, 그리고 50곳. 자, 선관위 공식 집계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고 22곳에서는 투표가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는 14곳이라고 했더니 조사해봤더니 50곳. 대한민국 선거에서 처음 보는 정말 역대 초유의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영상 후반부의 핵심 변수입니다. 자, 차트로 보면 더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빨간 막대가 국민의힘이고요. 파란 막대가 민주당인데 12에서 4로 주식으로 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67%, 거의 이제 손절 구간이죠. 하지만 저점 매수하는 남자 점의남답게 하락장에서도 볼 거는 봐야죠. 자,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자, 하나. 자, 대구 경북 같은 핵심 지역은 그래도 지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김부겸 카드까지 꺼내서 뭐 김부겸 뭐 요즘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사투리 쓰면서 이번에 한번 자기 밀어달라라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SNS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뚫지는 못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강력한 하방 지지선은 확인이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이하의 바닥 그 밑에 지하실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2대 4라는 숫자가 역설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더 잃을 게 없을 만큼 잃었다는 것. 악재가 가격에 전부 반영된 상태. 투자자들이 말하는 바로 바닥 신호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락장 한가운데서 거래량 실린 빨간 캔들이 하나 떴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자, 오세훈 49.2%, 정원호 48.07%, 격차는 1.15%포인트. 자, 솔직히 말해서 출구조사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개표하면서 뒤집혔죠. 자, 언론에서는 강남 3구를 넘어서 한강 벨트까지 부동산으로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집값, 세금, 대출. 결국 서울은 자산의 도시라는 게 또 증명이 된 거죠. 자, 오세훈 시장 당선 일성이 뭐였냐면 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시민들이 세워줬다였습니다. 자, 전국이 다 파란데 수도 서울만 빨간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한석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여러분들도 이제 다 느끼겠지만 대선급 자산이 하나 살아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5선 서울시장이면 어, 말 그대로 정말 5선이잖아요. 그래서 체급이 정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세훈을 찍었을까요? 자, 이 1.15포인트를 뜯어보면 진짜 좀 재밌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누가 오세훈을 찍었느냐? 자, 출구조사 차트를 좀 보시죠. 자, 20대 남성 75.3%입니다. 자, 정원호 후보는 20.6%예요. 격차가 격차가 54.7%입니다. 이거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건 지지가 아니라 그냥 거의 몰표 수준입니다. 역대급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시그널은 여성 쪽입니다. 30대 여성에서 자, 오세훈은 53.6%, 정원호가 42.8% 역전이에요. 4년 전에는 30대 여성 과반이 민주당 후보를 찍었거든요. 20대 여성은 아직 정원호가 자, 41.4 그리고 48.5 이렇게 앞서긴 하는데 격차가 7.1포인트밖에 안 되고 오세훈 지지율이 4년 전보다 10.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대녀 우클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전월세 폭등에 직격탄 맞은 게 바로 이 세대니까요. 자, 30대 전체로는 59.7%로 전 연령대 최고 수준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림이 뭐냐? 2030과 6070, 4050을 포위하는 세대 포위가 이런 구도가 서울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대권에서 왜 중요할까요? 자, 보수의 고질병이 뭐였었죠? 자, 콘크리트는 단단한데 청년이나 여성으로 확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세훈은 이번에 그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푸는 자, 그러한 프로필을 증명한 겁니다. 데이터로 증명한 겁니다. 2030 남성은 잡아두고 이탈하는 2030 여성까지 흡수하는 보수 후보.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수 정치인이 또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청년 표심을 2028년 총선의 캐스팅 보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하나가 대- 오세훈의 대권 지분을 확 끌어올린 겁니다. 자, 이번 그 선거의 최대 변수, 자, 투표 용지 사태를 좀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월 3일 본투표 당일 송파, 강남, 광진 등에서 자, 투표 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투표가 중단이 됐고 기다리다 못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대기표 받은 분들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마감을 연장을 했고요. 자, 선관위는 당일 밤 14곳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5일 선관위 공식 브리핑에서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자, 용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가 전국 67곳, 실제로 부족했던 곳이 50곳, 서울만 33곳이고, 자, 송파구가 14곳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투표가 잠시라도 멈춘 곳은 22곳입니다. 자, 처음 발표 14곳에서 50곳으로 36곳이 늘어난 거예요. 자, 원인도 황당합니다.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본투표 용지는 선거인 수의 50%만 일률적으로 찍었는데 투표소별 편차를 계산 안 한 거죠. 결국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외부 인사 9명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더 난리가 났죠. 뭐 안 그래도 뭐 전한길,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시위대가 개표소 앞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섭니다. 자, 그리고 20시간 넘게 대치를 하면서 약 2,000표가 개표를 못했고 결국 6월 5일 경찰력이 투입이 돼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나서야 선거 이틀 만에 서울 개표가 끝났습니다. 그마저도 오세훈이 정원호를 굉장히 압도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자,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 딱 한 줄만 정확히 하고 갑시다. 이거는 제 채널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자,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가 중단됐다라는 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는 변명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조작됐다. 이거는 입증된 바가 없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투표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기하면 투표가 가능했고 결과를 뒤집을
뒤집을 근거는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자, 사실과 의혹 이 두 개를 섞으면 분석이 아니라 선동이 됩니다. 자, 저희는 저점 매수하는 어떤 투자자 마인드로서 정치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팩트 위에서만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이제 그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 투자를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사상, 우리의 신념에 가깝지만 제가 그냥 주식 차트와 비슷하게 재밌게 풀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세훈 재선거를 요구했나요? 자, 그래서 요즘에 커뮤니티에 오세훈이 재선거를 요구했다라는 말이 도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갑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담화를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한 건 이겁니다. 6월 6일, 6월 6일, 6월 6일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를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선관위를 해체 후 재구성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과 진상 조사를 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당선자가 자기가 이긴 선거를 두고 이 수위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죠. 자, 다만 재선거를 본인이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선관위 해체와 특검, 재선거를 요구하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했다라는 거지. 자, 예전에 그 무상급식 때처럼 재선거 합시다.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인 언어에서 엄청 큽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강경 보수 쪽에 뭐 구성국 씨 같은 그런 분들은 당선됐어도 재선거를 직접 요구해라.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 라면서 오세훈 압박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선관위 책임을 묻되 선거는 감정이 아니라 법의 절차다. 법과 절차다. 그래서 승리 후에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역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긴 쪽이 뭔가 선거 시스템을 문제 삼고 진 쪽이 결과 승복을 말하는 좀 뭔가 묘한 그림이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음. 제가 이제 오세훈이라면 저는 이제 재선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어, 했을 것 같아요. 자, 왜냐, 케이스별로 자, 손익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잃을 게 없는 베팅이거든요. 자, 그래서 게임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자, 케이스 1. 민주당이 어, 재선거를 받아가지고 재선거가 선거를 됐어요.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이긴다. 오세훈이 이긴다. 자, 지금 흐름을 보세요. 출구조사 열세를 뒤집은 본선 경쟁력에 2030 표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재선거하면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 검증받은 5선 시장. 누가 봐도 대권주자 확정입니다. 자, 정말 이 보수의 어떤 핵심이 되었다. 지금도 핵심이지만 정말 정말 강력해진 보수의 핵심 대권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격차가 이번보다 더 커지면 첫 선거가 비정상이었었다라는 의견에 힘이 더 실리는 그런 부수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대권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재선거를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거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오세훈은 남는 양자예요. 자, 나는 내가 이긴 선거조차 다시 검증을 받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통째로 가져갑니다. 자, 회피하지 않은 정면 승부. 자, 이 남자다운 이미지가 그대로 자산이 되고 시장직은 시장직대로 유지가 됩니다. 잃은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재선거가 성사됐는데 설마 졌어요. 정원호가 이긴다고 합시다. 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 그런데 이때도 승리를 걸고 검증을 요구한 승부사라는 서사는 남습니다. 시장직을 잃었다는 것은 좀 큰데, 이제 근데 그 리더십으로 뭐 당대표를 한다든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가는 경로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손실이 좀 있다는 거니까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자, 부정선거 의혹 발언은 오세훈의 본인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뭔가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극으로 가게 되니까 어,
그래서 본인은 끝까지 이제 관리 부실, 침정권 침해, 시스템 검증이라는 팩트 영역만 말해야 중도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의혹 제기하는 거는 뭐 전환길 씨 같은 그런 강성 보수들, 극우들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은 깨끗한 명분만 가져가는 거죠. 깨끗한 명분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만 하나는 정확히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법적으로 재선거는 여야가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거 소송, 대법원 판단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팅의 본질은 재선거가 실제로 열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요구를 했냐라는 그 명분을 누가 선점하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재선거가 받아졌어요. 근데 저게 서울만 재선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선거가 다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어, 보수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수라는 종목 지금 매수 구간이냐 보겠습니다. 자, 첫째, 12대 4는 정말 이 투매의 끝입니다. 더 이를 지방 권력이 없습니다. 악재 소멸 구간입니다. 둘째, 서울 사수. 자, 이것도 오선, 오세훈이라는 대형 우량 자산을 확보한 채로 하락장에서 거래량 실린 반등 그 캔들 하나가 딱 찍힌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사태로 공정이라는 어젠다가 보수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창이 열렸고요. 특히 이제 줄 서서 투표를 못한 2030의 분노, 그 송파구 이런 사람들의 분노. 자,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넷째,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는 시간이 갈수록 퍼지는 자, 그런 이제 구조적인 순풍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스벅 먹냐 이런 식으로 스벅에 대한 사실 그게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냈었던 대통령이 이러한 초유의 사상 초유의 사태인 이 투표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별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에는 귀와 입을 닫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가 없진 않죠. 서울도 1.15%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추세 반전이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떨어지던 고양이가 한번 튀어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둘째, 부정선거 프레임에 올인하는 순간 중도가 이탈을 합니다. 자, 이건 그 과거 선거들에서 이미 학습된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진상조사 결과가 단순 관리 부실로 결론이 나면 의혹 동력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겠죠. 넷째, 그 제일 중요한 건데 당의 인물 노선이라는 펀더멘털이 바뀌지가 않으면 수급만으로 추세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뭔가 이 제대로 된 보수를 대변하기 어려운 그런 당이 이대로 있는 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뭔가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의 진짜 대권 자산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4년 오세훈이 뭘 해야 대권 주자가 되느냐? 저는 답이 하나라고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 자, 이미 선거가 증명을 했어요. 한강 벨트, 자, 강남 3구 부동산 표심이 1.15%포인트 승부를 갈랐고, 2030 여성이 민주당에서 이탈한 핵심 원인도 전월세 폭등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표심은 결국 집입니다.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까지도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민주당을 압박해 왔었던 그런 카드죠. 자,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이번 임기 안에 은마든 압구정 현대든 뭔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노후 단지가 이게 실제로 재건축에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뭐 진짜 좋은 그 그림은 철거하고 착공하고 분양하는 그런 그림이 딱딱딱 나와서 지금 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부동산 공급을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탁 이렇게 활로를 풀어주는 물꼬를 틀어주는 그런 그림이 뉴스에 나오는 순간 이제 그거는 이제 오세훈의 그런 것들이 공약이 아니라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동산 공급을 해낸 행정가라는 타이틀을 이런 것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먹힙니다. 자, 이명박이 왜 됐죠? 청계천, 그렇죠? 그리고 뭐 버스 환승 등등등 뭔가 이런 실질적으로 국민의 어떤
생활에 이점을 주고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통령을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세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중도와 청년에게 직접 체감되는 그런 성과들을 보여줘야 오세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의 청계천이 그랬듯이 오세훈의 은마나 압구정과 같은, 그러니까 꼭 은마나 압구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딱 생각을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대권 포트폴리오의 대장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완전 여기서 주식으로 돌아오면 오세훈의 그 테마주가 뭔지도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좋겠죠. 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처럼 시장 권한으로 밀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중앙정부 시의회와 부딪힐 때 어떻게 푸느냐, 이미 지금 민주당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솔직히 서울은 하려는데 정부가 막고 있다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조차 오세훈한테는 정치 자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분담금 갈등, 공사비 급등, 뭐 집값 자극 책임론, 이 프레임에 걸리면 역풍이니까 속도와 명분 관리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도 국회의원이 다시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이 그림은 군업입니다. 자, 1단계 당은 한동훈과 그 장동혁 뭐 두 명이 뭐 사이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동훈이나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고 원내 투쟁 뭐 이런 것들을 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흙탕은 당권 그룹이 전담을 하고 오세훈은 당내 권력 투쟁에서 거리를 두고 실리에만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울 실정에만 올인을 하고 재건축, 공급, 안전, 선관위 개혁 같은 공정 이슈만 선별해서 발산을 하고 3단계 당이 닦아놓은 길 위에 검증된 행정가로 등판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이나 장동혁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밀어주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서울시장에서 대통령으로 가는 이명박의 모델이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시나리오의 최대 변수도 이런 관계입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 대권에서 충돌할 수도 있고, 장동혁과 한동훈이 삐걱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이제 그림 전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비경쟁 합의가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이 보수의 어떤 한 줄기 빛이라는 게 이제 오세훈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세훈은. 그래서 서민의 삶을 알고 합리적이라서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고 이번에 보여줬듯이 승부사 기질까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75.3%의 어떤 20대, 30대 남자들과 20대 남자들과 그리고 어, 어떤 이제 여성분들, 2030 여성분들도 이제 오세훈을 향해서 표를 보내주는 것만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보수 후보. 음, 그래서 저는 다음 보수의 대권 주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세훈이라고 봅니다. 오세훈. 음. 아, 사실 보수에서 지금 이제 대권에 나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안철수? 안 될 것 같죠? 한동훈? 예. 아직 덜 익었죠. 그쵸?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세훈뿐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자, 바닥은 확인됐다. 하지만 추세 전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 이럴 때 몰빵은 도박이고 정답은 분할 매수의 관점입니다. 앞으로 이제 뭘 보고 판단할 거냐 체크 포인트로 4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선거 카드. 오세훈이 경청에서 욕으로 수위를 올리는지 이걸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선관위 진상조사와 특검. 이게 실제로 도입이 되는지,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임기 내 착공이라는 뭔가 이런 확실한 어떤 실물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한동훈이나 장동혁과 같은 이런 당에서 오세훈을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수가 다시 재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포인트라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영상은 정치 현상을 투자 언어로 풀어본 제 개인 의견입니다. 특정 정당 지지를 권유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겁니다. 저는 뭔가 뭐 그런 어떤 물론 저의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보수라는 그런 이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잘하고 있다. 무조건 이재명은 나쁘다. 민주당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저의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매수의 시간은 모두가 손절할 때 옵니다. 그게 주식이든 정치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수의 호가창에서 가장 먼저 불이 들어온 종목은 오세훈입니다. 자, 그래서 재선거 카드가 실제로 나오는지, 은마나 압구정처럼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 저점 매수하는 남자, 점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